네, 국내 정치도 지금 복잡하지만 국제 정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요. 국내 정치만 너무 몰입해가지고 지랄 연병들하고 앉았는데 참 큰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의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정권을 뽑아야 되거든. 이재명 정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럼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는데 그 붕괴되는데 올라타가지고 같이 붕괴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국민들이 성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도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1등인 걸로 나와서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론조사 정확성 면이라든가 뭐 신뢰도 면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여론조사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쏟아내는 거 어떤 추세라든가 전체를 통계를 합쳐보면은 그건 걱정이에요. 어떻게 아직도 이재명이가 1등인데 박빙으로 1등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1등인 거. 이런데 중국은 지금 붕괴 징후들이 나오는데 미국은 이거를 가열차게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살기 위해서 중국을 이참에 작사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는 길은 패권국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패권국이었다고 생각하면 2등 세컨국 올라오는 거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붕괴되는데 내 지위를 뺏기면은 지금의 미국이 아닌데 그건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도 내가 지금 세계 1위인데 2등 나를 능가하려고 그래. 그러면 세계 1등 자리를 내놓으면은요 순식간에 위치라든가 주가라든가 여러 글로벌 리더십이 순식간에 붕괴돼요. 그 글로벌 리더십의 이니셔티브가 있거든요. 세계 1등이라는 거에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2, 3등이 누리지 못하는 그 특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국이 확실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데 패권국으로서. 그럼 중국이 근데 여러 가지 자체 문제만으로도 지금 붕괴 징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미국이 때리고 있다. 중국이 지금 심각한데요. 아니 이거 그냥 뭐 그전서부터 중국 붕괴 목소리들은 나왔지만 최근엔 아주 구체적으로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카이데일리 이충근 칼럼에서도 잘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분석을 해줬는데요. 지금 중국 국가에 몰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중국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붕괴라는 겁니다. 중국 GDP의 약 25 내지 %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이게 붕괴되면은 이게 중국이 심상치 않은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특히 여기에 의존도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는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본주의 이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선진국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기에도 침체기를 견딜 만한 경제적인 체력은 있는데 중국은 전체적인 그 국가 GDP는 높지만요. 체력이 큰 강렬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덩치는 큰데 뭐 어디가 좀 골골골골 대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체질이 있잖아요. 키도 크고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뭐 어디도 아프고 여기도 좀 이상하고. 근데 우리는 덩치는 작지만 아주 단단하게 건강한 체질이 됐어요. 우리보다 더 건강한 체질이 있는 나라들 많죠. 선진국들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유럽의 선진국들 그렇고요. 미국은 덩치도 크고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근데 덩치만 컸지 이게 부동산 문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국가 부채인데요. 부채 수준이 이게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GDP 대비 15%의 빚을 지고 있는데 미국은 3%입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일본은 266%. 전 세계 1, 2, 3가 미국, 중국, 일본이잖아요. 거기 비교하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 뭐 있어요. 1, 2, 3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도 미국의 뭐 거의 3배 가까이의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 이거가 아주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징후는 지방정부들이 지금 파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 빚이죠.
3천억 달러입니다. 12조 3천억 원이 아니라 12조 3천억 달러. 그러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게 중국 지방정부의 빚인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통계를 약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빚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가도 빚더미에 앉았고 지방정부도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빚더미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방 공무원들 월급이 절반으로 깎였답니다. 이게 심각한 수준이고,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이러면은 지방 공무원들이 불만이 쌓이겠지, 안 쌓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월급 받던 공무원들이 120만 원밖에 못 받아봐요. 그럼 공무원들이 일할 만 나겠어요? 불만이 쌓여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3, 4, 5 모여서 정부에 대한 불평하죠. 그게 넘어져. 이게 노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노조가 폭발하지만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틀어지니까 불만을 시위 현장으로 못 나오는데, 이게 쌓이다 하면 제2의 천안문 같이 터진다는 거죠. 천안문 사태는 민중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거 민중을 막아야 될 공무원까지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금 봉급을 절반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농촌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렇죠. 공장들이 지금 다 붕괴됐어요. 공장들이 해외로 떠나가고, 왜냐하면 일감이 없으니까. 그러다 부동산 아까 얘기한 대로 붕괴되죠. 이래서 빚더미의 중국이 지금 심각한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들이 이제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냥 뱅크런이죠. 대규모 인출사 때 지금 슬슬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은 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예대차 금리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금은 빠져나가서 대출해줄 돈들이 적어지는데, 대출했으면 상환이 돼야 되는데 상환이 안 되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잘 안 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봉급이 절반 나가니까 개인들도 돈이 없어지고 농촌도 돈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에 허덕이는 일반 인민들이 대출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인데, 은행은 이자 안 들어오는데 예금 인출은 빠져나가. 이렇게 되면 은행이 부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행 못 믿겠네 하고 돈을 왕창 빼는 거, 뱅크런이 발생한다는 거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 그래가지고 돈 왕창 빼니까 그 미국도 휘청하게 돼서 전 세계에 금융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중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은행까지 지금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인구가 지금 붕괴 중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중국이 그동안 이제 인구 때문에 버텨온 게 있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저임금으로 막 공장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성장률이 지금 저조해지니까 공장이 수톱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지금 힘든데, 여기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의 생산이. 우리도 그게 문제인데, 인구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늙은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 인구, 노동 정년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이상 인구가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는 고령화돼서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생산이 돼야 되는데 생산은 줄어들고 노인네들은 살아있고, 이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양할 인구, 노인네들은 많아지는데 일할 인구는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연금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그렇잖아요. 세금을 국가에서 써야 될 사람들, 노인들은 많은데 세금을 낼 노동 인구가 적어지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둔화로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20%밖에 취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퍼센트가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학 졸업하는 인구가,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니까 이게 인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실업자 인구가, 실업률이 센 것도 문제지만 실업률이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세도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인구가 14억, 15억 되는데 실업자가 막 어마어마하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졸 취업률, 이게 뭐 중국 정부가 말하는 거는 뻥을 치는 거죠. 이제 중국은 이제 통계를 마사지하니까 대졸 취업률 5%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다. 지금 %도 안 되게 취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80% 이상이 다 실업자로 몰리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있는 중국의 그 대다수 공장이 중국을 떠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해외 직접 투자 빼라. 이게 미국에서부터 빼고 동맹국들이 빼고 있습니다. FDI라고 그러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에 중국으로 돈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공장도 짓고 우리나라도 왜 대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 짓고 이래서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또 호주의 기업들, 영국의 기업들, 일본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은 공장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지금 많이 빼고 있습니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빼는 게.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빠져나가지 해외 직접 투자, 돈이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지금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건데요. 반사 효과가 뭐 인도라든가 중국에서 뺀 공장이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돈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은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돈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요. 공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도, 베트남, 미국, 멕시코 이런 데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고사 상태로 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가 자기 임기 내에 중국을 완전히 손본다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래도 어느 미국 대통령이라도 중국을 봉쇄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의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때리니까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게 된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시진핑이가 5년, 10년 하고 정권 교체가 중국이 그동안에 해왔던 건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왔어요. 덩쇼평도 그렇게 했고 후진타오도 그렇게 했고 장쩌민도 그렇게 했고 쭉 해왔는데 10년씩 하고 남겼는데 시진핑이가 그걸 안 남기고 독재, 평생 독재로 종신 독재로 가니까 불만들이 쌓여지고 있는데 시진핑이가 그 독재를 할 수 없는 게 중국은 군부가 장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이가 장악한 것 같지만 상하이방의 군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하이방이 시진핑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저기 누구 마음대로 저게 하고 우리가 뒤에서 군부 틀어지고 이렇게 중국이 잘 굴러왔는데 저거 왜 종신 왕처럼 지가 평생 하겠다는 거야.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런 군부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지난번 전인대에서 입장을 하잖아요. 쭉 이제 시진핑이 제일 앞서서 입장하고 상무위원들이 쭉 입장하는데 사람들이 그 전인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거기 쭉 앉아 있는데 시선이 시진핑을 안 쳐다보고 그 뒤에 오는 누군가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전부. 이건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 뒤에 쭉 똘마니들이 저 단상으로 올라오는데 김정은을 안 쳐다보고 그 뒤에 누군가를 쳐다본다면 김정은이 벌써 힘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지금 그 짝이 난다는 거예요. 군부에 의해서 떨겨질 처지. 다시 말해서 군부 간에 파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장군인지는 지금 저는 뭐 확실히 모르지만 그 세력이 시진핑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현상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충근 칼럼에서도 잘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추가해서 막 분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붕괴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국하고 같이 가단 같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8일, 9일 뭔가 큰 얼스 셔터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경천동지할 뉴스가 나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8일, 9일. 그래 아직 지금 오늘 9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 뉴스가 나오는지 기대를 하면서 중국 게 아니냐 이런 뭐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기다려보죠. 중국은 붕괴됩니다.